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반등 가자! 라고 외쳤을 텐데 한국 경제에 신규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일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이들의 한국 수출과 제조 기술 이전에 대해 포괄적 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허가 신청 면제 등의 우대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수출 때마다 심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수출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물건 너네에게 줄 때 그냥 주지는 않을 거야. 충분히 검토하고 줄 거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골치 아프게 됐네요. 이런 규제에 대한 배경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니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은 작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일본이 발표한 반도체 수출 규제 3개 품목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같은 에칭가스, 폴리이미드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전 다 만져봤습니다. 액체 상태의 불화수소는 만져봤지만 불화수소 가스는 만져보지 못했네요.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위쪽은 한국 입장에서 국가별 수입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은 일본 입장에서 국가별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어갑니다. 과연 이들이 뭐길래 이렇게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일까요?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루 종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다들 꺼버리겠죠. 관심 있으신 분은 구글에 포토리소그라피로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는 미세 패터닝 공정을 하는데 필수적이고 폴리이미드는 갤럭시 엣지 같은 플렉서블 OLED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일본이 원래 아기자기하고 작은 것들을 잘 만들죠. 그래서 그런지 미세 공정을 위한 소재들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키도 작고 다 작네요. 물론 한국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순도가 좋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에칭가스를 이용하면 이런 완벽한 미세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 한국산 에칭가스로 만들면 이런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산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국산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대응하고 있었죠.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JSR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으로 수출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울 것은 없죠. 하지만 한국은 92%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최근 개발하고 있는 EUV 전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에 전량 의존하고 있습니다. EUV 공정은 미세 패터닝을 위한 필수 공정으로서 삼성전자가 대만 TSMC를 따돌리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공정인데요. 만약 일본에서 재료 조달이 힘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에칭가스는 과거에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했지만 최근 들어 업체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비중이 4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순도 에칭가스는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업체에서 확보한 불산 원재료는 1.5개월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약 규제가 장기화되면 한국 반도체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게 분명합니다. 또한 에칭가스는 일본의 다이킨 공업, 스텔라, 모리타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서 한국으로 수출 비중이 86%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에칭가스 분야에서는 일본의 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이미드는 조금 상황이 낮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보다 OLED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OLED 산업이 반도체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94%에 육박하고 있고 스미토모 화학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닌 듀퐁, 한국의 SKC 코오롱 PI 같은 곳에서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아직 갤럭시 S의 물량을 맞춰줄 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에 사용되는 기판에 스미토모 화학의 폴리이미드가 100%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한 차례 연기될 수 있겠죠. 혹시나 스미토모 화학의 폴리이미드 대체품을 찾아도 처음부터 공정 셋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 출시가 몇 달은 연기될 거라 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를 때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은 일본이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때리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 초기 때에는 미국 기업들에게 화웨이로 부품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풀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과거와 달리 세계 기업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 화웨이의 반도체 칩 같은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이게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로 일본이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를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본격화되면 일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는 결국 지금 막 살아나려는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들의 화웨이에 대한 납품 비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회사들의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납품 비중은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5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객사 하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경제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호황인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르죠.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19년 들어 경기가 막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하여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즉, 은행에 돈을 내가면서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하 트렌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을까요? Never. 절대 못 낮춥니다. 지금 일본은 배수진을 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중입니다. 앞으로 환율 전쟁에서 일본은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는 이런 사실을 아베가 모를까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일본 주식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한번 집중해보세요. 한강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 뭐라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 전쟁의 시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큰 트렌드를 보세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또 달러 사지 마시고요. 제 말이 틀린 적이 있었나요? 제가 달러 사지 말라고 하니 달러가 떨어지고 금 사라고 하니까 금이 오르죠. 물론 앞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놈이 있다고 하면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결국에 일본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자존심이 있으니 그냥 풀지는 않겠죠. 미국과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죠. 그러니 미국에서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입장에서 살짝만 화해의 제스처만 취해주면 됩니다. 일본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내부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반도체 재료들의 국산화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면 분명히 또 일본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이번엔 진짜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릴 게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게 나오는 일본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해 제스처를 먼저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화해하는 척하면서 안으로 국산화를 꾀하는 구밀복검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 한국 주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최근 올려드린 버블 3차 영상에서 주식 이야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완드리려고 이번 영상에서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위주로 매매하니 코스닥을 봐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20선을 생명선이라 부르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20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선의 각도가 우상향을 향해 있고 주가가 20선 위에 있어야 탄력을 받아 올라갑니다. 일봉이 그나마 단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월봉은 장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죠. 일봉, 주봉, 월봉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20선입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략 5월 초를 기점으로 20선이 아래로 꼬꾸라진 게 보이시나요? 게다가 현재 주가도 2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진 않습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20선 아래에 있습니다. 19년 2월, 3월, 4월 3개월간 20선 위에서 잠깐 움직이더니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봉 역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를 볼게요. 월봉 차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봉 차트에서 막대기 하나는 한 달이라는 긴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이거 웬만해서는 추세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추세를 바꾸려면 몇 달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대망의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20선 자체는 어느 정도 우상향 중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2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월봉 차트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 때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가는 20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바로 반등해서 20선을 뚫어버리고 932포인트까지 쭉 올라갔죠.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조금 모양새가 다르죠. 18년 하반기에 20선을 이탈한 이후에 올해 20선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차례 회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자리는 17년 초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불안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버블장이 오면서 주식계의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이때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대응은 갈립니다. 단기 투자 경우에는 철저하게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본 반도체 재료에 대한 국산화 기대감으로 인하여 반도체 재료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규제가 재료 쪽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장비 쪽도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반도체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테마를 타버려서 만약에 일본에서 너네 규제 풀어줄게 라고 말을 하거나 풀어줄 것처럼 제스처만 취해도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규제할 때 한국의 5G 섹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제재가 시작될 때 5G 섹터는 급등했지만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주니 바로 하락해버리죠. 즉 반도체 섹터는 적당히 먹고 나오라는 의미죠. 다른 섹터에 집중을 해야죠. 저는 이제 이번 영상 올리고 나서 북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장기 투자할 분은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4차 산업 관련주에 모아가야죠. 단 반도체 섹터는 한 차례 급락은 올 거라 봅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총알은 남겨두셔야겠죠. 그리고 저에게 버블이 언제 시작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버블에 앞서서 주식시장에 한 차례 대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작년 말처럼요. 이런 것도 대비하셔야겠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주식 질문에 대한 답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식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정확하게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진다? 이런 것은 저도 못 맞춥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선물 옵션으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